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자주국방을 꿈꿔왔지만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벽에 막혀 있었습니다. T-50 훈련기 개발 때도 기체 설계는 가능했지만 핵심인 항전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용훈 박사조차 한국 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바꾼 인물이 있었습니다. F-22 랩터의 항전 제어 소프트웨어를 총괄했던 한국계 미국인 박시몽 박사였습니다. 그는 한국과 비밀리에 접촉했고 KF-21의 가장 큰 난제를 풀어냈습니다. 특히 쌍발 엔진 구조에서 추력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로직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오늘날 KF-21 이베이비 랩터로 불릴 만큼 안정적인 기동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첫 시험 비행에서 KF-21은 놀라운 안정성과 정밀 제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외형만 닮은 전투기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심장을 품은 기체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미국도 한국의 급속한 진전을 경계하며 박시몽 박사가 배후에서 기술적 조언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지만 이미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독립은 아직 멀었습니다. 전투기의 심장, 엔진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GE, 롤스로이스, 사프란, 세턴 같은 초강대국 기업들이 독점하던 영역에 한국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1,000파운드급 추력을 가진 쌍발 엔진 국산화에 착수했고 니켈 초내열 합금, 3D 프린팅 냉각 채널 같은 세계적 기술에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1600K 급 엔진 시운전에 성공했고 1800K급 초고원 엔진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GE F414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완성된다면 KF-21은 F-35를 위협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강대국이 독점하던 전투기 엔진 시장에 한국이 정면으로 도전하자 세계 방산업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KF-21 개발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던 시점, 또 하나의 난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투기의 눈과 귀라 불리는 레이더와 항전 센서 체계였습니다. 미국은 KF-21 사업 초기부터 A사형 AESA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일부 장비는 아예 수출 금지 목록에 올려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AESA 레이더를 개발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는 불과 4년 만에 시제 AESA 레이더 제작에 성공하며 세계 12번째 독자 개발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후 4년간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이어졌고 최근 공개된 신형 국산 레이더는 단순한 시제품 수준을 넘어 실전 투입 가능한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스텔스 항공기 탐지 능력까지 확보하면서 사일런트 AESA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한국이 독자적으로 5세대 센서 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 비행시험에서 KF-21은 국산 AESA 레이더로 목표를 안정적으로 탐지하고 미사일 분리 후 반응을 측정하는 복잡한 연동시험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해외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는 KF-21에 탑재된 AESA 레이더가 특정 조건에서 F-35의 레이더 성능을 능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일부 외신은 한국의 기술적 도약이 미국 방산업계를 긴장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탐지거리 500km급 성능은 광역 감시 능력에서 기존 서방 전투기들과 대등하거나 앞선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글로벌 방산 경쟁자임을 입증하는 사례였습니다. 국내 시험평가 과정도 혹독했습니다. 극한의 기온에서의 성능 시험, 전자기 충격 실험, 수십 차례의 실제 비행 테스트까지 모두 군의 요구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장거리 레이더와 AESA 전투기 레이더를 동시에 독자 운용할 수 있는 세계적 소수국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KF-21의 성능 향상을 넘어 한국 공군 전체의 작전 개념을 바꿀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네티즌들이 AESA 레이더 시제품 사진 속 Made in Korea Silent AESA라는 문구를 보고 충격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기술 이전조차 거부당했던 분야에서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 레이더를 완성했다는 현실은 한국 국민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KF-21은 이렇게 센서와 무장 연동, 전자전 장비까지 전방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체 하나의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이무기 독립국가로 나아가는 상징적 발걸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핵심은 무장 연동 능력이었습니다. 전투기가 아무리 뛰어난 기체 성능과 레이더를 갖췄다 해도 실제 전장에서 적을 제압하려면
강력하고 다양한 무장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KF-21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다국적 최신 무기를 통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이는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수호의 전투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입니다. 대표적으로 공대공 전투에서 핵심이 되는 미티어, 미사일 연동이 있습니다. 미티어는 사거리 200km 이상 초고속 램제트 엔진을 기반으로 적 전투기를 장거리에서 격추할 수 있는 유럽산 최첨단 무기입니다. KF-21은 이 미사일을 국산 레이더와 결합해 실질적으로 5세대 전투기급 공중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에스칼프급 무기, 정밀 유도 폭탄, 다양한 스마트 무장들도 KF-21 무장체계에 순차적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KF-21이 단순히 외국산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국산 무기와의 연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형 정밀 유도 폭탄, 장거리 순항 미사일,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IRST와 연동되는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 등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KF-21 이무기자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반면 프랑스 라팔이나 러시아 수호의 35는 스텔스 성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강력한 장거리 무장으로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KF-21은 외형 자체가 저피탐 설계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같은 무장을 탑재하더라도 전술적 효율성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점이 앞으로 KF-21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프랑스 언론 인터내셔널 밀리터리는 KF-21은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보다 진일보한 스텔스 능력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군사 전문가는 KF-21이 러시아 수호의 57보, 더 실용적이고 전술적으로 우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KF-21이 단순한 국산 전투기를 넘어 동북아시아 군사력 균형을 뒤흔들 차세대 주력기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KF-21은 기체와 레이더, 엔진뿐 아니라 무장까지 완전한 독립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해 조립하는 단계를 넘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KF-21의 또 다른 강점은 높은 국산화율입니다. 사실 처음 KF-21 사업이 시작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2015년 미국이 핵심 AESA 레이더와 전자장비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한국은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후퇴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정부와 방산 기업들은 독자 개발 노선을 택했고 그 결과 불과 몇 년 만에 국산 레이더와 항전 장비, 무장 체계를 자체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험 평가는 혹독했습니다. KF-21은 경남 사천 일대에서 시작해 점차 남해 상공, 장거리 구역까지 비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각종 고도와 속도에서의 기동성, 착륙 안정성, 레이더 반응까지 모두 검증되었고 군 관계자들은 초기 예상보다 완성도가 높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국산 레이더는 수십 차례의 실험에서 단 한 번도 치명적 오류를 드러내지 않았고 미사일 연동 시험에서도 완벽에 가까운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시제기 3호기에는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되어 수차례 시험 비행을 진행했는데 현장에 있던 군사 전문 기자들은 사실상 완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험은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한국이 독자 센서 체계로도 실전 운용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세계에 보낸 사건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양산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가능한 많은 비행 시험을 통해 신뢰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반응도 극명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는 KF-21의 AESA 레이더가 F-35의 일부 지표와 대등하거나 특정 조건에서 능가한다 고 분석했고 일본 언론은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투기 독립화를 달성하고 있다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역시 경기의 눈길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기술 이전 거부 배경에는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경쟁자가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산화율은 단순히 자부심 차원을 넘어 실질적 군사 전략과 직결됩니다. 외국 부품에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무기 도입이 정치적 변수에 휘둘리지 않고 자체 생산과 유지 보수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전투기의 가동률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라팔이나 인도의 전투기 운용 사례를 보면 외국산 부품 공급이 지연되면서 작전 능력이 크게 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국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신속한 부품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KF-21 개발은 단순히 항공우주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초내열 합금, 3D 프린팅, 첨단 전자부품 등은
민수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까지 창출합니다. 전문가들은 KF-21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이 장차 무인기, 함정, 미사일 방어 체계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결국 KF-21 은한국형 전투기라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대한민국이 더 이상 기술 종속국이 아님을 높은 국산화율과 성공적인 시험 성과는 한국 공군의 전력 강화뿐 아니라 국제 무기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만들었습니다. KF-21의 개발은 단순히 한국 내부 성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제 군사 시장과 주변국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전략적 파급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중국은 KF-21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 매체들은 KF-21을 두고 모순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산 기술에 의존한 짝퉁 전투기라는 식으로 조롱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AESA 레이더 성능과 엔진 개발 성과에 대해 위협적 수준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군사 전문가는 KF-21은 동남아시아와 제3세계 시장에서 F-35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며 장차 중국의 FC-31이나 J-10 수출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 역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차세대 전투기 FX 사업이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미 시제기를 띄우고 성능 검증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은 울릉도 공항 건설과 KF-21 전투기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며 한국이 독도 및 동해 방공권을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 소식이 아니라 동북아 영토 분쟁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KF-21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초기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했지만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KF-21 도입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차세대 전투기 후보군으로 KF-21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이나 유럽 전투기의 높은 가격과 정치적 조건의 부담을 느끼고 있어 성능 대비 합리적 가격을 내세울 수 있는 KF-21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KF-21의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균형 잡힌 성능과 가격 구조입니다. F-35가 첨단 스텔스 전투기임은 분명하지만 가격과 유지비가 지나치게 높고 정비 시스템이 복잡합니다. 반면 KF-21은 스텔스 설계 기반을 갖추면서도 4.5세대와 5세대의 장점을 절묘하게 결합한 기체로 평가받습니다. 여기에 국산 엔진과 레이더, 무장까지 본격 탑재된다면 정치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원하는 국가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의 등장을 게임 체인저로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이 새로운 전투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강대국이 독점하던 첨단 군사기술 영역에 신흥국이 침투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 방산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잠수함, 이지스함, 천국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체계에서 성공적인 수출 경험을 가지고 있어 KF-21 또한 동일한 궤적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KF-21은 한국의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무기를 만들어내는 차원이 아니라 자주국방과 기술 주권을 실현하는 길이자 동맹국과의 협력에서 더 큰 발언권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기술 통제에 따라 무기 개발 방향이 결정되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기술을 축적하며 선택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결국 KF-21은 한국이 국제무기 시장에서 단순한 구매국을 넘어 공급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전략적 지위 상승을 의미하며 앞으로 수년간 KF-21이 동북아와 세계 군사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F-21 보람에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무기 종속국이 아니라는 선언이며 기술 독립을 향한 지난한 여정을 상징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 이전 거부에 좌절하며 꿈조차 꾸지 못했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엔진, 레이더, 항전 소프트웨어, 무장까지 자체적으로 확보하며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군사적 성과가 아닙니다. KF-21이 쌓아올린 기술적 자산은 국내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으며 민간 분야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초내열 합금, 3D 프린팅, 전자반도체 기술은 항공우주를 넘어 미래에너지, 정보통신, 우주탐사 산업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즉 KF-21은 군사무기를 넘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촉매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KF-21은 국민들에게 강력한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전투기 독자 개발을 현실로 만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상징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직결됩니다.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외국 무기에 의존해온 한국이 이제는 자체 전투기를 만들어 세계 시장에 도전한다는 사실은 세대를 넘어 전해질 역사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KF-21은 강대국 중심의 방산 질서를 흔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독점하던 F-35, 러시아의 수호이 시리즈, 유럽의 라팔 유로파이터 체계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또 하나의 전투기가 아니라 신흥 강국이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KF-21은 기술 독립을 넘어 국제정치 무대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높여주는 전략 자산이 됩니다. 물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KF-21은 아직 완전한 5세대 전투기가 아니며 스텔스 성능과 통합 운용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대량 양산과 수출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 정비 체계 구축 등 현실적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불가능의 벽을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벽을 넘은 순간 나머지는 시간과 노력의 문제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KF-21은 단순히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비전입니다. 동북아 군사 균형 속에서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심화하며 나아가 제3세계 국가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더 나아가 KF-21은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나라,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임을 세계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천 하늘을 가르며 시험 비행을 이어가는 KF-21 보람에는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연구자와 기술자, 군인과 국민이 함께 만든 꿈의 결정체이며 대한민국이 걸어온 도전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KF-21은 더 많은 진화를 거듭하며 한국의 하늘을 지키고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KF-21 보라매의 등장은 단순한 군사 무기 개발의 성취를 넘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도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는 평가 속에서 시작된 도전이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기술력만의 승리가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국가적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KF-21은 앞으로 수많은 과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양산 과정에서의 비용 관리,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 그리고 차세대 스텔스 성능 강화 같은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도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독자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필요한 기술은 스스로 확보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에게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자존심이자 미래입니다. 항공 엔진, 레이더, 무장까지 스스로 해낸 경험은 다른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듯 이제 항공우주와 방산 분야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KF-21은 그 서막을 여는 신호탄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공급국, 더 나아가 기술 강국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무기 시장에서의 경쟁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제정치 무대에서의 발언권, 전략적 자율성, 그리고 동맹관계에서의 지위까지 흔들어 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KF-21이 날아오를수록 한국의 전략적 지평도 함께 넓어질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속적인 진화와 도전입니다. KF-21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모인기, 차세대 스텔스 플랫폼, 우주 방위 체계로 이어질 새로운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보라매의 비행은 곧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KF-21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